아이들이 똑같은 일상 속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징징거릴 때가 많죠. 하지만 일기는 쓰면 쓸수록 쓸거리들이 넘칩니다. 일기 시리즈로 계속 영상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 시리즈가 끝나면 이 자료를 모아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매 맺는 독서 열매쌤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5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유치원 때보다 더 봐줄 일이 많아서 워킹맘들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잠깐 쉬어간다고 하는데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학업을 문제집 또는 학원으로 보내며 학업을 채우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 때 꼭 봐줘야 되는 숙제로 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일 마치고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기를 봐주어야 될 때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치고 피곤한데 아이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똑같은 일상 속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징징거릴 때가 많죠. 하지만 일기는 쓰면 쓸수록 쓸거리들이 넘칩니다. 일기 시리즈로 계속 영상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 시리즈가 끝나면 이 자료를 모아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일기는 인생의 첫 글쓰기,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첫 글쓰기라고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를 기록하는 글쓰기는 글 쓰는 방법을 활용하면 국어력이 향상되면서 일기를 쓰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글 쓰는 기본적인 순서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쓸까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내용이 괜찮은지 해고의 작업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일기를 쓸 때도 그 글 쓰는 방법을 접목하는 것인데요. 공부 습관 잡아주는 초등학교 일기라는 책에서는 글 쓰기 전에 시간대별로 한 일을 정리하고 일기 쓸 내용을 선정하고 내용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떠올리고 일기 쓰기 전에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글씨를 쓸 때 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을 쓴 후 읽고 맞춤법과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렇게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학교 교과서에서도 아침, 낮, 저녁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기억에 남는 일을 적어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집에 나서기까지 학교 가는 길,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점심시간, 종례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집 또는 학원 가는 길, 저녁 식사 전후, 그리고 자기 전. 여기서 한두 가지만 선택해도 일기 쓸 거리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다 보면 먼저 처음에 일기거리를 찾을 때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갔다 와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떨어져 있던 그 시간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을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아이와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시면 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 일기 쓰기 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작게 느껴지신다면 일기 쓰기를 같이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이 필요하겠죠? 부모님들의 제일 고민이 그거일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틀린 맞춤법이 보이고 틀린 띄어쓰기가 보이고 너무 안 이쁜 글씨체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항상 고쳐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기는 좀 다릅니다. 글을 쓴 후에 점검을 한다고 계속 글씨 지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일기 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일기는 하루의 그냥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로 맞춤법과
글씨체를 판단할 글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적이 반복되면 글씨체를 신경 쓰고 맞춤법을 신경 쓰느라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일기를 쓰는 것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있었던 일을 그냥 적는 그냥 일기라고 인식이 되게끔 많은 지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맞춤법과 글씨체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글씨체가 어떤 한 단어가 이쁘게 적었을 때 그것을 칭찬만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 후에 꼭 이것은 꼭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봐줄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일기나 아니면 숙제를 봐줘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기 쓰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틀만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이 쉽게 일기를 쓰고 그리고 글쓰기의 기초가 되는 그 기본 틀을 알게 되는 일기 쓰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글쓰기의 기초를 기반한 일기 쓰기 그리고 대화를 통한 일기 쓰기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일기 쓸 때 맞춤법과 글씨체는 지적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 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